안녕하십니까. 클리기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국가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설립된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올해까지 국내외 식품 기업이 110곳이 들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익산이 이제 제대로 식품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기대가 큰데요. 윤태진 이사장님과 함께 또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어떤 소망 갖고 있으세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 더 훌륭한 산업단지를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은 일적인 부분이고요. 가정적으로도 좀 평온하고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지난해 보니까 많은 예산을 확보했더라고요. 거의 뭐 400억 가깝게. 네, 예. 420억 정도.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따오셨나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와서 여기 벌써 이제 취임한 지가 2년 차가 됐는데, 2년째 됐는데, 예. 2년이 됐는데, 저희가 와서 보니까 가장 문제가 진짜 분양 가격도 그다지 저렴하지 않고, 비싸단 건 아닙니다. 네. 저렴하지는 않고, 그리고 입주 기업 입장에서 보면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다음에 수도권하고 멀어서 고급 인력이 안 내려오려고 한다. 그다음에 여기가 땅값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향후 10년이나 20년 후에. 그래서 지가 상승의 기대치가 굉장히 낮고 네. 이런 어떤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개선해 보고자 어떻게 하면 국가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제 목표를 몇 가지를 잡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들어선다고 할 때는 도민들 또 익산 시민들 얼마나 큰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식품 산업이 얼마 전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만 하더라도 한 12조 원. 그렇죠. 정부에서 이제 24조 원대로 만들겠다고 또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반사이익이 우리 전라북도로 온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나 이제 기업이 입주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마스터 플랜상에는 예. 160개 기업을 유치를 하는 것으로 목표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90개 기업을 유치를 했고요. 약 한 51% 정도 분양률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농식품부에서는 50%를 넘어섰으니까 네. 2단계도 이제 욕심을 내볼 만한데 아직 그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 2단계 부분은 이제 정책적으로 좀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튼 여기 분양률을 제고시키고 빨리빨리 높이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제가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 나중에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애로사항이었던 게 땅 가격이 좀 쌌으면 좋겠다. 그래서 2단계 할 때는 분양가가. 반값 분양을 했으면 와, 좋겠다. 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현실성은 있습니까?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는 등소평 시대에 뭐 거의 100년간 무상으로 공장을 부지를 임대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좀 조성원가를 어떻게든지 다운시켜서 지금 가격보다도 반 가격에 분양하는 것이 활성화시키는 가장 큰 지름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강력한 처방전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기업들이 특히 이제 대기업들이 좀 와야지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네. 알고 있는 식품 기업의 뭐 CJ라든지 뭐 대상 이런 데가 이제 움직여줘야지 뭉치기가 이제 편하잖아요. 네, 쉽지 네. 않잖아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예. 그 뭐 배로 얘기하면 항공모함의 머리에 키를 돌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직접 뛰어봤습니다. 대표들도 만나 뵙고 그랬더니 대기업들은 10년 내지 20년 플래닝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회사에 각자의 클러스터를 만들, 예. 집적화시킬 그런 것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수정해서 이쪽에다 유치하고 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느꼈고 그렇게 다니면서 뭘 느꼈냐면 그러면은 투자 여건을 좀 개선을 해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분양 가격을 실질적으로 한 6.3% 정도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한 50만 1,000원 정도 됐는데요. 예. 그것을 한 3만 2천 원 정도 다운시켜서 네. 다운시켰고 또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을 작년 12월 10일 날 국회에서 처리가 돼가지고요. 우리 입주한 기업에 한해서는 5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그 조세특례 제한법을 올렸는데 아주 벅찼습니다. 그 처리되고 나서. 예. 거기에 또 이준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기재위원장으로 계시면서 네.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함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세제 감면이 제일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수 처리비를 감면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뭐 입주 기업 근로자들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가 또 해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R&D 평가를 할 때 농식품부 좋은 점수, 가점을 플러스 네. 2점을 맞게끔 해주어서 수탁받기 쉽게 그런 것도 좀 개선도 했고 그래서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고 뭐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이사장님으로 오신 지가 2년 차 맞이하고 있는데 그동안 뭐 기업도 여러 기업도 만나 보셨을 거고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네네. 주로 이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 자리인가요? 이사장님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외부적으로는 아까 말한 투자 유치할 수 있게끔 대표들도 만나고 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요. 또 제도 개선을 위해서 국회로 뭐 정부 이쪽에 뛰어다녀야 한다고 보고요. 예산 확보도 마찬가지고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다녀야 한다고 보고요. 또 경영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이 합리적으로 운영을 공공기관이 청렴성과 공공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느냐, 또 직원들의 역량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향후에 공공기관으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해나가야 되느냐,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지금도 이제 건물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지만 한 2, 3년 뒤만 되면 네네. 한 100여 곳 이상이 꽉 차게 된다면 상당히 이제 웅장하게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90개를 분양을 했는데요. 예. 만약에 지금 90개 분양한 기업만 다 준공을 한다 해도 산업단지가 그득할 겁니다. 와서 보는 시야가 달려. 지금 현재는 32개만 지금 준공을 해서 공장이 가동되고 있거든요. 예. 이제 착착 이제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분양도 굉장히 지금 속도가 더 점점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개 정도 20필지를 우리가 분양 계약을 했는데요. 작년 19년 같은 경우는 33개 기업을 했으니까 한 1.5배 정도 증가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한 20개 가까이 하셔야죠. 그래야지 그렇습니다. 110곳이 되는 거죠. 지금 목표는 20개라고 하고 있지만 네. 제 속마음으로는 한 40개, 와. 2배 정도 목표를 잡고 네.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5% 이상 분양률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어쨌든 저희가 처음 밑그림 그릴 때는 식품 입주기업도 좀 오고 연구소도 네. 오고 그러면 이제 5만 명 가까이 고용 창출에 뭐 10조 원 가까운 또 어떤 생산 유발 효과도 있을 것이다. 큰 부푼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네네. 65% 가까이는 왔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거의 입주기업으로 채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미진합니까? 연구소는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가서 보니까 예. 연구소가 내려오기에는 아주 어렵더라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많은 그 민간 연구소가 서울에 집적해 있는데요. 그분들이 가까운 경기도 지방으로 이전을 한다 그래도 뭐 교통비 보조를 해준다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익산이라는 입지가 그닥 뭐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 고급 인력을 네. 데리고 오기에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하는 건데 또 하나 이 연구소라는 것이 시험이나 이런 거 값을 가지고 결국에는 정리하고 페이퍼를 쓰는 여건인데 예. 이제 위치적으로 그게 이제
큰 제한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내려오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이제 R&D 기반까지 같이 있어서 원스톱으로 하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굳이 멀리 있다고 해서 이제 그걸 연계를 못 시킬 수는 없고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도 하는 식으로 산학연 연계를 해서 R&D를 개발을 해내면 되고요. 가까운 뭐 전주에 이미 뭐 한국식품연구원이 있고 큰 공공기관이 있고 네. 또 농촌진흥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은 그 R&D를 높이는 애로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그나마 앞서도 이제 대기업 얘기했지만 우리 향토 기업이자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림이 둥지를 틀어서 네. 참 다행이라면서요. 그럼요. 네. 지금 16,000평을 계약을 해가지고 아마 금년 정도에 이제 그 시공을 시작한다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림의 김홍국 회장께서 예. 익산을 식품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메카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다행히 또 같이 저희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하림도 4만 5천 평, 3만 5천 평, 그리고 저희 16,000평이 익산 내가 관내가 있습니다. 좀 저희 클러스터하고 좀 떨어진 데가 4만 5천, 3만 5천이 있는데 예. 그것에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저희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거기에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죠. 중심이 돼서 주변이 식품의 산업의 기지화되도록 저희가 하고 2단계를 한다면 예. 그 마중물이 점점 커지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푸드밸리 같은 데 보면 와게닝 대학을 중심으로 아주 잘 돼 있죠. 예, 그렇죠. 반경 30km 내에 네. 2,500개 기업이 어마어마하죠. 네. 산재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것을 모델로 삼아서 활성화시키고 끌고 나가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결국은 더 큰 빅픽처라고 할 수 있는 큰 그림은 네덜란드의 네, 그 그렇죠. 식품, 농식품 산업을 꿈꾸네요, 우리가. 네네, 그렇게 어.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근데 단순히 기업만 들어와서는 좀 건조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뭐든지 6차 산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농가도. 네, 네, 네. 그래서 체험도 하고 네. 또 관광도 할 수 있고 푸드파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꿈꾸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푸드파크를 꿈꾸고 있는데 이게 예. 이제 뭐 비단 제 생각뿐만은 아니고 마스터 플랜상에도 이제 푸드파크, 6차 산업을 위한 푸드파크를 조성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이제 푸드파크는 우리 시민들, 도민들, 국민들이 와서 보고 그 공장도 견학할 수 있고 생산 과정도 보고 또 맛도 보고 사과하고 좋죠. 이런 어떤 것을 꾸미면 좋겠고요. 네. 또 외관도 공장 외관도 좀 너무 단순하게 너무 뭐 기존의 공장처럼 예, 그렇지 너무 않고 멋스럽지 않게. 그렇죠. 예. 좀 뭐 벽화도 좀 넣고 좋아요. 조형물도 좀 만들게 좀 독려도 하고 네. 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도 와서 네. 신기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산책로도 만들고 네. 견학로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정부가 좀 나서서 크로서란트라고 이제 레스토랑과 판매점을 연계한 그런 것도 만들어서 네. 뭐 우리가 지금 편의식 가정 편의식을 HML이라 그러는데 편의식 레스토랑 그래 간편식을 자기가 골라서 거기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도 만들고 뭐 테마별 레스토랑도 좀 만든다면 아주 재미있는 그 6차 산업 공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단순히 기업들만 모아놓은 클러스터보다는 그렇게 시민들, 도민들, 관광객들이 함께하면 더 북적거리면서 더 이제 성황을 이룰 것 같다는 기대감이 커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산의 그 어묵집이 그렇게 해서 대박 났잖아요. 네. 체험도 하고 옛날 전통 그 재래적인 방법으로 만드는 그 어묵집인데 네, 지금 뭐 관광 명소로서 한옥마을 이상이라고 하던데 네. 그런 것들을 꿈꾸는군요. 네. 하림 같은 경우도 뭐 지붕 위에 뭐
수탉을 올리는 계획까지 세워봤다면서요?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예, 아이디어 괜찮은데요? 뭐 상징성 있는 한 7m나 10m짜리 수탉을 한 마리 예. 얹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김홍국 회장님이 웃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독특하면서도 네. 나름 이제 개성 있는 입주 기업들을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겠죠. 네, 네, 건물 자체도 좀 생명력을 불어넣고요. 네네. 오늘 저희가 테이블 위에는 지금 기존에 입주해 있는 그 식품 기업들의 제품들이 올라와 있는데 다는 소개는 못 하겠고요. 네네. 그 가운데 이것만큼은 오늘 꼭 소개하고 싶다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커피가 있습니까? 예예. 예, 예. 커피 같은 경우는 세계의 8개국 예. 그 유명한 케냐 또는 이티오피아 또 남미의 콜롬비아 뭐 인도네시아 이것을 드립할 수 있게끔 바로 드립해서 먹을 수 있게끔 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주부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스토리텔링이 되니까 예, 이거 골라 먹는 건 재미도 지금 있고. 르완다라고 돼 있네요. 네, 이게, 르완다산인가 봅니다. 개봉해 보면 예. 티백으로 예. 이렇게 돼 있고 우회를 찢어서 네. 바로 그 드립을 해서 먹는 거죠. 각 나라에 예. 이것도 8개국의 8개국의 커피. 예.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 네. 아주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짜먹는 짜먹는 도라지. 도라지예요. 네, 벤처 기업인데요. 예. 아주 열심히 하는 벤처 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목 같은 게 안 좋고 이럴 때 쉽게 도라지청을 짜서 먹을 수 있는. 예. 제가 한번 한번 잡숴 맛을 한번 볼게요. 도라지 향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뭐 참기름도 예. 있고요. 뭐 저온에서 추출해내는 아주 높은 질의, 고품 질의 그 참기름도 있고, 뭐 버섯을 말린 것도 있고, 뭐 다양한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와. 저희 회사 1층에 오면은 오픈 마켓이 있습니다. 푸드 마켓이라고 오픈 마켓에서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을 거기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산 지역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국가식품 클러스터 보이면 들어가시면 그 마켓에서 참기름부터 해서 커피 여러 가지 이제 입주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네네. 저렴한 가격으로 네. 맛도 보시고 구경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앞으로는 이 식품 시장이 어마어마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메디 식품도 있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동물이요. 요즘 반려견, 펫 엄청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유기농 프리미엄급이 우리 지역 그 클러스터에서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간편식품 또 수출식품 이런 것들이. 네. 예. 저희가 뭐 확대시키고 유치하는 데도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욱더 그리고 이제 뭐 홍보가 저희가 필요하다. 저희 그 펫푸드 같은 경우는 금년부터 제형센터라고 거기에서 일부 이제 연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눈 뭉치가 좀 많이 뭉쳐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2단계까지 추진되면은 앞으로 뭐 익산뿐만 아니라 완주라든지 이제 배후 그 도시들도 같이 성장하겠다는 큰 기대감이 생기네요. 그 주변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가 뭐 같이 크는 그다음에 이제 식품의 상징성 있는 그 도가 우리가 뭐 전라북도를 농도라 그러는데 예. 식품도가 되겠죠. 좀 그 새로운 닉네임이 붙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식품 관련 또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사장님이 열심히 발로 뛰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의 진행 속도보다는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완성되는 게 더 빠르겠죠. 예. 저희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 이 국가식품 클러스터도 한 3년 6개월간 사업이 좀 지연됐더라고요. 주간 LH 선정 과정도 좀 지연되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서 예.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 도민들한테 조금 너무 늦다 이런 평가도 받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뭐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면은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모든 게 이제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먹을거리는 정말 큰 관심사잖아요. 네네. 텔레비전만 틀어봐도 이렇게 먹방이 대세일 정도이고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식품 산업에 대한 또 규모도 시장 규모도 크고 우리 전북도의 성장 동력이자 이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홍보가 좀 중요하잖아요. 네, 관광, 네. 육사 산업화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5월에 대대적인 무슨 대회 있다면서요? 예. 예. 저희가 1회 익산 식품 대전을 한번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네. 금요일, 토요일 해가지고 식품전을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접근하기 좋게 셔틀버스도 운행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하림 NS 홈쇼핑 채널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서 하는 쿡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요리 경연대회인데 예. 굉장히 매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회 규모로. 예, 네. 서울에서 작년까지 개최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익산에서 하기로 했고 익산 내 클러스터 저희 기관에서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날짜를 잡았고요. 예. 그것과 같이 저희가 이제 입주 기업들의 제품들을 전시하고 또 뭐 이벤트 존도 좀 만들고 그 익산에서는 뭐 맥주 그 로컬 맥주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제 맥주. 예, 수제 맥주. 네. 그래서 치맥존도 좀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예. 좀 재밌는 이벤트, 좋죠. 국민과 같이 하는 이벤트 네. 뭐 이런 거 좀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이제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자꾸 그런 것들이 이벤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요즘 뭐 유명 셰프 전성 시대잖아요. 네, 뭐 네, 백종원 씨 와서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 사람 모으는 데 있어서는 백종원 씨 좀 나와주십시오. 여러 아이디어가 좀 가미가 됐으면 좋겠고 청년들도 식품 산업에 대해서 어떤 스타트 기업이라든지 아이디어만 있으면 좀 이 시장이 괜찮아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창업 관련해서요. 네. 어떻습니까? 저희가 하는 역할 중에 청년 창업 랩이라고 이제 트레이닝 코스가 있습니다. 예. 4개월을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제 전문가 멘토도 연결해주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같이 고민해서 해결해주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2017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예. 48개 팀을 우리가 그 110명을 배출을 해냈습니다. 인큐베이팅을. 예, 네, 그 중에서 28개 팀의 창업을 했고요. 네. 저희 벤처센터에 들어와 있는 기업도 있고요. 저희 앞에 나와 있는 그 제품 중에 청년 제품 있나요? 청년 제품이 있습니다. 이제 버섯 가공 제품인데 아. 저것은 자기 부모님이 네. 그 버섯을 직접 재배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상품화 좀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좀 말린 버섯인데 굉장히 맛도 괜찮고 잘 팔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요즘 뭐 취업난이 심각한데 이렇게 식품 산업 관련해서 아이디어만 있다면 네. 스타트 기업으로서 뭔가 크게 이곳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식품 산업 시장도 크지만 사실 그 이면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다 이곳의 재료로 쓰여서 식품 그 산업이 활성화되는 거였잖아요. 네네. 그 꿈도 이제 유효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사장님이 더 올 한 해 발로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오 한 말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만든 이유도 이유 중 하나도 지금 그 로컬 푸드를 활용하고 농산물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직 그 공장 가동하는 게 고작 이제 32개여서 그 수요가 이제 크지는 않지만 점점 더 공장의 수가 늘어나고 예. 한다면은 그 수요도 소비도 많이 촉진될 거라고 봅니다. 또 저희가 그 원재료 중개 공급센터라고 이제 저온 창고 바닥 면적이 한 4,500평 정도 되는 3층 건물에 네. 그 저온 창고가 지어지게 될 겁니다. 내후년에는 이제 내년에는 준공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는 그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 중개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네. 구축을 해서 이게 연계해 주는 걸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이제 농협이 그 원래 그 분야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농협하고도 연계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목표했던 아까 30개에서 40개는 꼭 채우셨으면 좋겠고 5월 큰 행사 식품 그 전국 대회도 저희가 홍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올 한 해도 왕성하게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즘 주변에 보면 독감 환자들이 참 많더라고요. 감기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